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 속보로 지금 빨리 하나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속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전역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핵전쟁 위협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칼리닝그라드 해상에 미국의 B-52 폭격기가 출현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굉장히 자극하고 돌아갔다라는 보도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게 지금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한 B-52 폭격기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 앞에 와서 여기에서 뭔가 순항 미사일을 쏘는 듯한 고도로 진입을 해서 그러한 어떤 그 액션을 취하고 급하게 회항을 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칼리닝그라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여기로 가려져 있어서 이 러시아의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독립된 영토예요. 이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왜 이 발틱 리투아니아에 이 영토를 주지 않았냐 하면은 바로 이 발틱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B-52가 와서 폭격 어떤 그 행위를 하고 갔는데 그것은 발틱 함대를 모독하고 동시에 모스크바 1000km 떨어져 있는 모스크바를 핵 순항 미사일로 공격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돌아갔을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그 동영상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오늘 갑자기 러시아 전역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출몰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까는 여기 이제 똑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칼리닝그라드는 여기예요. 그런데 미국의 B-52H 이 전략 폭격기가 칼리닝그라드가 아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습니다. 더 북쪽이고 더 동쪽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과거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했죠. 러시아 제2의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바로 코앞에 B-52 폭격기가 출현을 했고요. 또 여기 흑해에 크림반도에 세바스토폴이 있죠. 그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3대 함대 중에서 흑해 함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바스토폴이 있는 곳에 미국의 RC-135V 리벳 조인트 특수정찰기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극동 지역입니다. 극동 지역에 브라디보스톡의 극동 함대, 태평양 함대가 있죠. 그 앞을 지나서 캄차카 반도까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까지 괌에서 출격한 B-52H 전략 폭격기가 지나갔다가 도발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과연 미국과 군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능력과 또는 자신감이 있을지 사실은 참 힘들겠죠. 그런 것을 간파하기라도 한 듯이 미국이 정말 제가 이런 군사 분야를 연구를 한 이후로 이렇게 러시아를 코너에 몰아붙이고 거의 샌드백 치듯이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러시아의 3대 함대 전체를 지금 폭격기로 또는 특수정찰기로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폴란드 상공입니다. 폴란드 상공이고 이게 이제 칼리닝그라드예요. 여기 빨간 이 부분이 이제 국경인데 여기 칼리닝그라드고 여기에 이제 발틱 함대가 있습니다. 15일 날 오늘 아침에 보도해드렸던 동영상에는 15일 날 영국에서 출발한 B-52 폭격기가 이 발틱 함대 입구까지 160km 입구까지 가서 뭔가 팝업 기동을 하면서 모스크바를 공격한 듯한 그런 행위를 취하고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이건 18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다시 영국에서 와서 이렇게 즉 러시아 영토인 이 칼리닝그라드 아래에서 쭉 한 바퀴 들어와가지고 다시 급선회를 한 이후에 이 칼리닝그라드의 국경에서 50km 정도 선으로 따져서 직진해서 쭉 날아갑니다. 즉 러시아의 50km 국경을 따라서 계속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쑥 올라갑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칼리닝그라드, 즉 발틱 함대에 대한 2차 도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칼리닝그라드, 즉 발틱 함대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B-52 폭격기가 아주 지그재그로 약을 올립니다. 약을 올리다가 다시 쑥 나옵니다. 쑥 나와서 에스토니아 상공, 에스토니아는 현재 나토에 가입해 있고 미군을 주둔해달라고 미국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에스토니아 상공으로 가서 여기까지 진출했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바로 러시아의 본토에서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서쪽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상트페테르스부르크입니다. 바로 위에는 이제 핀란드죠. 핀란드고, 여기는 스웨덴이고, 저기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스토니아고, 이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과거에는 레닌그라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이 지역에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S-400 지대공 미사일,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런 S-400 생산 공장까지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상트페테르스부르크 191km 앞까지 미국의 B-52 폭격기가 갔다가 돌아갑니다. 야, 러시아가 이거 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도발 행위를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와 흑해입니다. 이 사진은 흑해의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상공에서 찍힌 RC-135의 사진입니다. 세바스토폴이 바로 러시아의 발틱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흑해함대 기지가 있는 곳인데, 그 흑해함대 기지가 있는 세바스토폴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RC-135V 리벳 조인트가 찍혔어요. 그런데 이 리벳 조인트는 어디로 해서 갔냐? 바로 지금 시리아 앞을 통해서 지금 날아갑니다.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앞을 통해서 지중해를 쭉 감아돌면서, 그리고는 이제 터키 상공을 지나서 흑해로 들어갔습니다. 시리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 공군도 시리아에 지금 주둔하고 있죠. 아주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나 이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는 특수 정찰기,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이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터키 상공을 지나서 크림반도까지 가서 크림반도에 있는 또 러시아의 3대 함대 중에 하나인 흑해 함대를 정찰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긴장 상황에 있죠. 흑해 함대 크림반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조프해라고 아주 야트막한 그런 바다가 있는데, 그 아조프해로 들어가는 다리를 지금 러시아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배가 지금 군함들과 경비함들이 거기서 지금 갇혀버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강하게 지금 압박하는 것이죠. 또 크림반도, 애초에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것에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이고, 그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뽑아대면서 러시아의 국부 창출의 중요 요소인 천연가스 어떤 그 생산력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과 더불어서 이런 군사적인 압박까지도 이제는 미국이 주저하지 않고 러시아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히 어떤 그 강력한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와 흑해는 이런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괌에서 출격했습니다. 괌에서 출격해서 쑥 올라갑니다. 쑥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캄차카 반도가 있는 곳이죠. 이게 캄차카 반도입니다. 여기는 다 여기까지 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영토인 캄차카 반도 앞까지 날아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이 극동 지역의 어떤 그 패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영역 표시를 하고 돌아가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혼자 가지 않고 B-52 폭격기가 2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갔습니다. 2대가 편대를 이루고 또 괌에서부터 멀리 날아갔기 때문에 KC-135 공중급유기의 공중급유를 한번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괌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3월 15일 날 발틱 함대 상공까지 진출해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듯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고 돌아갔습니다. 3월 17일 날 리베 조인트 특수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가 시리아의 러시아 주둔지를 스치듯이 지나가서 다시 크림반도, 흑해의 크림반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크림반도에 있는 흑해 함대,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군사력을 탐지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3월 18일 날 다시 영국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가 그 칼리닝그라드, 즉 발틱 함대를 계속 자극을 하죠. 지그재그로 자극하다가 쑥 올라가서 핀란드 앞에 있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즉 러시아가 서쪽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 191km 지점까지 진출해서 폭격기가, 그것도 전투기가 아니고 폭격기가 거기 들어가서 자극을 하고 나옵니다. 그 폭격기는 핵 폭격기입니다. 자, 같은 시간, 같은 날 다시 동쪽에서는 괌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 2대가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캄차카 반도까지 진출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정말 미국이 러시아에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도발이죠. 도발은 뭐냐? 자극을 주어서 격동시키는 게 도발이죠. 뭐 우리 요즘 군사적으로 어떻게 때리고 이런 걸 도발이라고 하는데, 도발은 사실은 사전적 의미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약을 올리든지 뭔가 어떤 자극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를 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도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미국이 러시아에게 군사적인 도발, 야 나와, 총 들고 나와, 한번 붙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 관련 스캔들이 이제 이 재임기가 내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나 러시아하고 관계없어, 이런 것들을 강하게 보여주려는 액션인지, 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사실은 못 지켰죠. 그 못 지킨 것을 지금 뒤늦게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INF 등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전역적으로 자극을 줘서 러시아 니들은 영원히 내 상대가 안 돼 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인지, 지금으로서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침에 제가 3월 15일 날 발틱 함대 앞으로 폭격기가 가서 자극을 했다라는 것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낮에 더 많은 정보가 나왔길래 제가 속보로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분석은 차츰 해서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도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속보 얘기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